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활동하는데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도 많아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아직 못 오셨는데 오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따 있는 분들끼리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그걸 외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한번 다양한 방법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모였는지 아시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저께 그 땡땡땡 후보를 딱 만났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어떤 당의 땡땡땡 비례 후보를 딱 만났는데요. 어쩜 그렇게 딱 인연이 됐는지 장소를 잘못 변경된 걸 모르고 온 팀이 딱 두 팀이 있었는데 저희랑 그 후보팀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제 피켓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와 목적은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사퇴하는 것이다. 그걸 아직 모르셨냐? 저희 요구가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셨냐?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당신이 사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히 여기 관악까지 와서 여기 있는 지금 선거운동을 한참 하고 계신 이상규 선거사무실 앞에 와야 되고 노회찬 선거사무실 앞에 가야 되고 심상정 사무실 앞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과연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사퇴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동 목적이다. 요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목적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 당의 게시판을 가니까 앞으로 여태까지 지지 모임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선거법이 이러이러하니까 너희 조심해라 라고 하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구 많이 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것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 속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 속에서 왜냐면요. 선거법을 위반은 무서운 게 벌금이 세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이 당에 그리고 그 후보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알리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수많은 가족, 학교, 회사,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조직, 정당에서 그 성폭력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 피해자의 고통이나 상처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그 여성이 겪은 고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공감하고 그 여성이 유령이 아니라 이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임을 가해자, 그 2차 가해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평등인가? 피해자 목소리 외면 말라! 피해자 목소리 외면 말라! 피해자 목소리 외면 말라! 투쟁! 예, 마지막에는 투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는 여성 권리와 함께 여성 권리 쟁취하자! 여성 권리 쟁취하자! 투쟁! 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성평등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쵸? 요새 복지 얘기하지 않으면 당이 아닌 것처럼 평등이나 여성의 인권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당이 아닌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선거 시기가 되면 모든 캐치프레이즈를 여성과 아이의 행복을 내걸고 있습니다. 평상시 이 땅에서는 여성과 아이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꼭 선거 때만 되면 이 땅의 모든 정책이
여성, 특히 엄마죠. 어머니인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걸겠다고 모든 정치 세력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정치 세력들은 수많은 선거 시기에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정말 평상시에 그 정치인의 행보가 진정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위한 행동을 했는지, 아이들의 복지와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을 펼쳤는지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당에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뉴스를 들려서 아시겠지만, 공천 과정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또한 의원 후보들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자기들 말로는 사소하다고 얘기하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거나 또는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정치인 전력이 있거나 하는 모든 의원들은 사퇴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정당의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후보 공천 과정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또는 성폭력이나 성추행 전력은 없었는지,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지, 그래서 진보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퇴한 윤원석 같은 사람은 성추행 전력이 3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되었고 야권 단일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당을 위해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추행 전력이 3번이나 있는 자가 이 땅의 진보와 평등을 대표하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주째 여기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사 앞에서도 하고, 수많은 이 당의 후보들 선거사무실 앞에서, 그리고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유인물을 울리고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까지 있었던 투쟁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어저께 그 민주 땡땡당하고 통합 땡땡당의 합동 유세 현장에 가서 1인씩 피켓팅을 하고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그 비례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동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원 동지를 모시고 어저께 있었던 우리 투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주 땡땡당이랑 진보 땡땡당 이 같이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해자 지지 모임과 그 문재인 삐리리 후보, 그 후보만 장소를 잘못 알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극적인 만남을 가졌는데요.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사실 진보나 보수나 누구나 상관없이 성폭력, 어디에서나 상관없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성희롱 발생하고 하는데, 적어도 자신들이 진보라는 명패를 달고자 한다면 최소한은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함께 바꿔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극적인 조우에서 그 삐리리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굉장히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피켓을 보자마자 이거 계속 할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들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라면서 계속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우리는 이거 결성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지금까지 조직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책임져 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책임질 수 있냐 어쩌냐를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빨리 그냥 치워버리려고, 심지어 혹은 자신의 어떤
정파에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징계를 경감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게 본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삐리리 후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언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막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보면서 오히려 막 보도자료를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이 달라고 해서 뽑은 장수가 별로 없어서 약간 난처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언쟁의 상황을 지켜봤고, 뭐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옆에 있던 보좌관 같은 사람이 삐리리 후보한테 그냥 넘어가자 이러는데, 삐리리 후보는 뭐가 또 그렇게 역성이 났는지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랑 얘기해야 된다면서 오버액션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 삐리리 후보의 마음이 잘 드러난 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싸울 때 할 만한 그런 대사였는데, 자신이 피해자와 약속을 한 거를 부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피해자랑 사건 해결하기로 대대 전에 만나서 약속해놓고 그걸 뒤집은 게 당신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그 피해자와 내가 약속한 걸 들은 사람이 있냐며 그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피해자 동지와 그 삐리리 후보가 단둘이 만나게 된 것, 그렇게 단둘이 만날 것을 요청했던 것이 바로 그 삐리리 후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발뺌을 계획한 것인가, 그렇게 교활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정말 할 말이 저것밖에 없나, 무슨 초딩도 아니고 유치하게 너 내가 이거 하는 거 봤어?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요. 참 어이가 없고 진짜 막 분노가 치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했던 말이, 자기는 최대한 노력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가 계속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그 자신의 입장서 내용을 반복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피해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기만적으로 대했다라고 하지 않냐라고 계속 따졌더니, 그거는 피해자가 혼동하고 있는 거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혼동하고 있는 거다라면서 계속 사실에 대한 부인을 계속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들고 있던 피켓이 성폭력 피해자를 기만하는 사람은 진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기만이라는 문구 자체에 엄청나게 열을 내면서 내가 언제 기만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약속해놓고 그거 안 지키고, 그리고 또 그 약속하는 상황에서도 단둘이 독대를 청해서 나중에 흠잡힐 것까지 없애려는 사람이 기만이 아니면 그럼 그 사람은 뭔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한판 대거리 한 다음에 결국 합동 유세장에 그 삐리리 후보는 나타나질 못했는데요. 어쨌든 소소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항의해 가면서 그렇게 진보를 표방은 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마치 피해자가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그리고 괜히 피해자가 민감해서 그렇다는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삐리리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구호를 한번 외쳐보면 좋겠어요. 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구호를 외쳐보면 좋겠는데요. 저 말이 잘 안 줄여지네요. 네, 좋은 팁을 얻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기만하는 삐리리 후보 사퇴하라. 성폭력 피해자 기만하는 삐리리 후보 사퇴하라. 삐리리 후보 사퇴하라. 네. 선거법이 무섭죠. 좀 웃기시긴 한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새 최근에 그 서울에 상당 투쟁하고 있는 많은 투쟁 사업장들이 있어요. 전북고속버스도 여러 가지 지금 투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선거 시기에 이들
민주노총은 총선 투쟁을 열심히 해서 총파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되게 웃기죠. 선거 시기라서 우리 투쟁사업장들은 거의 투쟁을 못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어떤 당에게 항의를 할 수도 없고 어떤 후보에게 책임지라 요구할 수도 없는, 사실 이 시기가 노동자들의 목소리,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또 생각도 하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힘을 내고 다양하게 투쟁의 장소를 개발해서 우리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시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동지들이 저희 카페에 또 새롭게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저희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 지지 모임 카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카페 가입자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최근에 저희가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화 좀 되면서 그 언론 보도가 좀 됐잖아요.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도 몇 개의 기사가 났었고, 참사장의 기사도 났었고, 많은 신문들에서 기사가 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카페를 방문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집회를 알리는 웹정보를 많은 동지들한테 TX라고 알려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에 있거나 다른 집회 때 오시지 못하지만 저희가 속한 공간에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이 상황을 알려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지지해 주시고 피해자 분께 이런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발언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저희가 어저께 광화문에 간 거 말고도 이번 주에 또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왜 오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상교 사무실 앞에 왜 오느냐, 그 사람이 당사자도 아니지 않냐 이런 것처럼 땡땡 진보당의 수많은 후보 사무실 앞에서 저희가 또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당 내외 외부에 알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함께 투쟁했던 우리 지지인님을 모시고 한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애국하고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철도 많이 켜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피 안 주고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날 저는 좀 퇴근이 늦어가지고 5시 반쯤 7호선을 타고 1시간 반이나 걸려가지고 상계역에 도착을 했어요. 상계역에 또 그동 한 300m 정도 걸어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막 그 사무실 들어가지고 여기랑 분위기 달라요. 거기는 진짜 대로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많이 오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1인시 하는 후보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라 그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본 사람만 해도 낙검수의 출연진들과 그리고 박중훈 영화배우 등등등, 저는 다 못 봤는데 앞에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런 유명 인사들이 아주 스타들까지 총동원해서 하는 그런 선거사무소 개소식이었어요.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우리 잔칫날 여기 남해 사무소 앞에 와서 재 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얼마나 절박하면 이 후보가 진출한 이곳에 와서 호소를 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들락날락 하시는 그 손님들께서 저희를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의외로 또 어떤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집중 안 하고 여러 번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들락날락 하실 때마다 뭐예요? 뭐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마지막에 갈 때는 잘 하시라고 말도 건네주시고, 또 지나갔던 어떤 국민참여당 계열의 이 당원이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도 많이 당했다. 그래서 뭘 당하셨는데요?
우리도 비례 12번까지밖에 못 갔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구에 낸 사람도 다 떨어졌다. 찬반 투표도 조작했다 어쩌고저쩌고. 제가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좀 절박합니다. 그래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5월에 전국위원회라는 걸 한대요. 전국위원회가 뭐냐고 봤더니 보통 노동조합으로 치면 중앙위원회 이런 걸 한대요. 그때 50명만 모으면 이 사람을 당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 당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정당한 일이구나 또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 좋아갖고 원래 7시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1시간 반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30분만 하면 안 되겠어 8시까지 내친김에 했습니다. 거기서 느낀 건데요. 저희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당원이나 그런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 말고 평범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이 사람이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늦추거나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한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잣대로 하지 않고 진짜 이 사람이 가해자인가 성폭력 가해자인가 진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가 그런 식으로 꼬치꼬치하고 면피를 한다는 거죠. 아까 어제 시위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발표까지 한다니까 좀 황당하네요. 황당해. 그럼 발표를 하려고 그랬으면 진작부터 발표하지 그랬어요. 뭐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고서 또 발표를 합니까? 약속한 적 없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좀 황당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번 주에 내일은 또 심상정 사무실 앞에 갈까 생각 중이에요. 좀 먼데 왜냐하면 그분은 대표님이시잖아요. 대표님이신데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또 뵙고 또 호소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 끝나기 전에 3월 1일 날 아침에 통합진보당사 앞에 가서 막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 시원한 대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가서 시원한 대답을 좀 들었으면 해서 또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것들을 인터넷 이런 데 막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 게시판에 가서도 자료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저께는 또 무슨 자료가 나왔나 하고 그 해당 인물의 세 글자를 다음에 검색하는 순간 글이 하나 딱 떴어요. 그러니까 저기 경상남도 밀양에 사시는 전 정교조 조합원 선생님이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의 유지가 뭐냐면 그 글의 제목이 대장들인데 대장들 새누리당의 모은 대장 통합진보당의 모은 대장 민주통합당의 모은 대장들이 참 많다. 그 사람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대장이었다. 근데 지금도 대장이다. 그런데 이 대장들이 한 말 지켰는가 그리고 이 대장들이 제대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사퇴를 촉구하는 이 후보가 했던 일들을 단 3문장인가 단 3줄로 요약을 쫙 해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잘 요약을 하셨고 이 성폭력 문제 해결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또 노동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민주노총사의 언론노동조합 있죠. 언론노동조합, KBS, MBC 이런 거 있는데 언론노동조합 산하의 출판노동조합이 있어요. 아주 소규모 출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판사들 가운데 창작가 비평 그리고 뭐 있죠? 보리 출판사, 어린이집 책 많이 하는 그런 출판사 중에 우리교육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교육이 출신은 뭐냐면 89년도에 정교조가 이렇게 많은 탄압을 받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잡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어려운 박봉을 털어서 만든 주식회사이고요. 거기에 기관지가 우리교육이라는 잡지, 월간 잡지예요. 그리고 어린이 책, 청소년 책, 교사들 책, 그리고 일반 교양물 이런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정 구조가 탄탄하진 않아도 꾸준히 책을 만들면서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잡지사예요. 그런데 이 잡지사의 잡지를 정교조가 이렇게 단체 구독을 하면서 거의 헐값에 구독을 해요. 헐값에 구독을 하는 대신 이 잡지는 판매 부수가 늘어나겠죠. 판매 부수가 늘어나니까 광고료 수입이 생겨요. 그래서 잡지를 팔아서 수입보다 광고료 수입이 더 주가되는 그런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출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정말 이 잡지를 못 만들 상황이 된 거예요. 잡지를 못 만들 상황이 되니까 이 잡지 2권 만들던 거 1권 만들고 월간으로 만든 거 개간으로 만들고 이런 머리를 짜낸 거죠. 그러면 있던 기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막 몇 명의 기자들이 있어요. 이 기자들 다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환하든가. 그래서 그 계획을 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하셔요. 근데 이 우리교육이라는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정교조입니다. 정교조가 51%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환을 하려면 정교조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교조 당시에 우리가 촉구하는 이 후보가 위원장이었던 때, 그때 이 계획을 발표하고 협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이 후보가 직접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수석 부위원장님이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정교조 간부가 요구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기자들이 다른 부서로 배치된다 또는 기자들이 그만둔다는 각서를 받아내면 내가 예산 지원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사장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우리 이거 안 하면은 우리 회사 다 망한다 그래갖고 어떻게 전환 또는 자르는 거를 전환할 거예요. 출판부로 전환하는 그런 거를 써줬어요. 그 상황에서 막 노동조합이 투쟁하고 뭐 노동자들끼리 막 갈등하고 난리가 났죠. 제가 안 것만 해도 잡지 그 제작을 거부하면서 6개월 이상 투쟁했거든요. 거기가 우리교육 노조 분해예요. 출판노조 산하에. 그러다가 결국엔 노노 갈등 그리고 노사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은 다 퇴사를 해버리고 강제 퇴사라고 저는 봅니다. 이 노동자들이 강제 퇴사를 하고 우리교육 분해가 깃발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협동조합 방식으로 계속된 교육 잡지를 만든자 그래서 새로 만든 게 오늘의 교육이라는 책이고 그 오늘의 교육을 편집위원이 아까 그 글을 쓰신 밀양의 이기삼 선생님이세요. 저도 거기 좀 돈을 보태게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큰 이슈였고 지금 저희가 사퇴를 촉구하는 이 위원장님이 있던 때 있는 일이에요. 이 위원장님이 사인 안 하면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 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 후보라고 하는 이분이 당시에 민주노총 조합원들 자르는데 일조하신 거죠. 그걸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민주노총 후보인지 아닌지 저는 굉장히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지 성폭력 문제뿐만 잘못 해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또 다른 면이 또 그 이계상 선생님이 글로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나 힘이 많이 됐거든요. 오늘 그 글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국회의원 후보에 나가는 날고기는 이 대장들에서 영등포 노숙자들에게서 나는 악취가 더 심한 악취가 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한마디가 정말 진짜 특히 진보라는 곳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 거 많이 고민을 했고요. 정말 죄짓고 못 살겠다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직접적으로 저희 1인 시위에 나오거나 하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저희 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함께 논의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또 그 글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일 전까지 지금
투쟁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고 저희가 이렇게 촉구하고 문제제기하는 것들은 그 후보의 사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끈질기게 감으로써 피해자 동지가 정당하고 피해자 동지가 좀 더 빨리 복귀할 수 있고 이런 거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를 사퇴시키지 못하더라도 저희는 피해자 선생님만 보고 투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어제 그 후보의 태도를 얘기 들으니까 참 분노스럽긴 한데 피해자 선생님의 다시 활동 복귀, 치유 그런 것들이 저희 투쟁을 통해서 조금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내지 마시고요. 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촛불 집회 하다 보면 불이 자주 나요. 집회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외면하면 진보정당 될 수 없다! 외면하면 진보정당 될 수 없다! 진보정당 될 수 없다! 투쟁! 하나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성평등인가? 피해자 목소리 외면 말라! 피해자 목소리 외면 말라! 피해자 목소리 외면 말라! 투쟁! 예, 저희 지지인 모임의 대표이기도 하신 이양원 선생님께서 여성신문에 기고하셨더라고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는 유령이 아니다. 맞습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유령처럼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 냈던 유인물에 피해자 선생님이 쓰셨던 글을 약간 인용해서 썼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서를 강요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새삼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해자들과 이 땅의 성폭력적 환경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마치 너에게 그런 피해가 없었다는 것처럼, 아니면 제발 좀 그만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가 되니까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상처받았던 말 좀 하지 마라. 언제까지 할 거냐? 하고 싶으면 직접 나와서 하라. 성폭력 피해자의 존재하는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녀의 상처를 전혀 공감하지도 않은, 그러면서 폐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조개를 줍자고 하는 것이냐, 새누리당에 광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다물 것을, 또다시 유령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랑 투쟁에 연대해 주시러 오신 동지가 있으십니다. 저는 멀리서만 뵙다가 가까이서 본 거는 현대차 안산공장 성희롱 부당해고 투쟁하면서 만나게 됐던 한 동지인데요. 만날 때마다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투쟁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페미니스트 가수 지연님을 모시고 힘찬 연대 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숨어 계셨네요. 저 뒤에서 잘 몰랐는데. 네, 여러분 너무 추우시죠? 이렇게 추운 날에도 나와서 투쟁하게 만드는 이런 권력자들은 이제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추우니까 노래부터 들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곡은 제가 저도 성폭력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네, 커디 나오십니다.
싸움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싸우게 될 때 제일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쟁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 주말에 이제 강정에 갔다 왔는데 강정의 문제와 지금의 상황과 절대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래야 강정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통합된 진보 세력, 통합된 진보의 정치 단체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거나 이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지금 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폭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은폐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또 여성들은 다시 한번 너무 공고한 남성 연대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무기력함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뭐 소수자, 약자의 어떤 그 위치를 계속 더 불리하게 만드는 통합된 진보 세력이라면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좀 친구하는 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대화하고 듣고 그리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는 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어떤 세력을 흠집을 내거나 거기를 힘 빠지게 하려고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래서 그 통합된 진보 세력, 그 단체, 정치 단체가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진보의 어떤 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요, 미인을. 네. 싸우시는 여러분들도 아름다우시고요. 그리고 피해를 경험했지만 너무나 훌륭하게 그것을 입 밖에 내고 싸워오신 피해자 동사자 선생님께도 아름다우신다고 이 노래를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모두 흔들어 보시죠. Here we go. 빛나는 입술로 원하던 목소리로 세상이 원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감췄던 날개로 하늘을 나르는 그대가 아름다워. 그대가 아름다워. 아직은 세상 속에 서구로 있는 그대 언젠간 함께하여 신들의 밤에 내 모습 그대로 내 심장 그대로 그대가 아름다워. 내 모습 그대로 내 심장 그대로 그대가 아름다워. 숨겼던 이야기들 부끄럽지 않고 빛나는 입술로 원하던 목소리로 세상이 원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감췄던
심장 그대로 그대가 아름다워 그대 모습 그대로 그대 심장 그대로 그대가 아름다워 그대가 아름다워 그대가 아름다워 그대가 아름다워 그대가 아름다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공연하고 앨범이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프로젝트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이 좀 오셔서 그러니까 공연 보러 오셔서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하고 나중에 홍보 연락드릴게요. 네, 그럼 투쟁!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연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힘이 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계광장에서 추정할 때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아픔, 그것을 참 지지하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참 지지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말을 잘해주잖아요, 어른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어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은 참 누가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프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운동이고 글썽이고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는데 인간이 성장하면서 특히 자기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어떤 양육방식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점점 공감하고 지지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남의 아픔을 외면하고 너무 쉽게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런 전반적인 사회 모습이 우리 진보진영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집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무나 어떤 사과나 어떤 것이 썩고 있다라고 했을 때 썩은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무조건 잘 자라야 된다 또는 아니 맛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은 부분을 어떻게 함께 드러낼 것인가 우리 내부에서부터 함께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밑둥이 뿌리가 다 썩어나고 결국에는 나무 전체가 다 썩어나간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나무 전체가 썩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부터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 어떤 반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함께 만들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하고 얘기해서 어디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는 촛불이 아주 작긴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 진보운동, 변혁운동 내부에서 커다란 등불로 성장할 수 있는 횃불이 될 거라고 저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투쟁을 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까 지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진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 계신 우리 같이 투쟁을 하시는 소중한 동지들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이 투쟁을 함께 하시고 앞에서 이끌고 또 저희를 같이 격려해 주시는 우리 피해 생존자 동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 동지를 보면서 저는 힘을 받습니다. 내가 저런 아픔과 상처를 겪었다면 난 저렇게 과연 저만큼 내 목소리를 내면서 투쟁할 수 있었을까?
이 거대한 조직과 사회 앞에서 내가 성폭력 피해자가 그런 아픔에 대해서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동지를 보면 다시 한번 힘이 납니다. 조직 내에서 여전히 조직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조직의 변화,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외면하면 진보정당 될 수 없다. 외면하면 진보정당 될 수 없다. 진보정당 될 수 없다. 한 번 더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을 위해서. 네. 피해자 동지 힘내세요. 피해자 동지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예, 이 투쟁이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 투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전체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쟁에서 되게 열심히 사실 좀 걱정도 돼요. 이 동지가 임산부셔가지고 참 많은 투쟁을 소화하시기에 되게 어려운 조건인데 모든 투쟁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서 되게 마음도 많이 아프고 속도 상한데요. 빨리 삐리 후보가 사퇴하고 통합 땡땡당이 아니군요. 땡땡 진보당이 빨리 사과해서 빨리 우리가 좀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이 동지도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선영 동지를 모시고 힘찬 연대발언 시장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산부인 게 불통이 났네요. 정진우 덕분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진 않고요. 대신 좀 요새 정말 진짜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정말 저도 이런데 지켜보는 저도 이런데 우리 피해 생존자 동지는 오죽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병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잠도 잘 안 오고요. 1인 시위 저희 또 이렇게 집중 집회 여러 가지 또 선전전 일정들 같이 하면서 정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분노에 직면하게 되는데 요새는 그 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민주노총 가서도 선전전을 했었고 통합진보당 와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정진우가 2차 가해자냐라는 말이거든요. 정진우 2차 가해자 아니기 때문에 공천에도 문제가 없었고 후보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일관된 저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동지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차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2차 가해라고 적시하지 않은 것만은 아주 고맙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정진우는 2차 가해보다 더한 짓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피해자 지지 모임 활동 저도 이제 거의 후반부에 결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백서 자료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들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맥락들은 어느 정도 짚고 있었지만 그 끔찍함이 이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피해 생존자 동지께서 처음 그 성폭력 사건을 겪으셨을 때 어떠셨을까? 어떤 관계와 또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어떠한 성적인 유린을 당했는지 2차 가해자들 정진우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 생존자 선생님께서 고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들 어떤 행보 보였습니까? 맨 먼저 SOS 요청했던 그 손모 씨 어땠습니까? 가해자 옆에서 태연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모 씨, 핵심 인물이었던 박모 씨 어땠습니까? 조직을 위해서 함구하라 했습니다. 조중동이 불매가 되니까 함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게 조중동이 불매를 제공해
계신다고 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대체 누가 조중동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애초에 했던 행동들이 조중동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보수 진영 반대하고 조중동 반대하고요. 조중동이 취재하는 거 저희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진보의 분열을 조장하는 페미니즘 운동 세력들이라고요. 저희들한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분열해야죠. 썩은 뿌리 도려내야죠.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촉구를 해주는 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해주는 거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단순히 2차 가해라고 명명한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저렇게 위양양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 다 떨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저도 선생님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도 같이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모임 활동을 하면서 또 하루하루 선생님이 겪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도 같이 보면서 정말 손이 떨리고 계속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까 공연만 할 때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제가 너무 분노를 토해내서 동지들께 죄송하고요. 꼭 이 자리에서 피해 생존자 동지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집회 때 정말 유령처럼 서 계셔야 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 주 집회 사이를 볼 때는 비도 굉장히 많이 왔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선생님이 꼭 이 집회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갔더니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고맙다고, 너무나도 힘이 됐다고. 아마 저들이 반성하는 거, 저들이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그런 거 믿지 않고요.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전 그 길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선생님이 복귀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셔서 정말 평온하게 일상을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에는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을 계속 마주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민주노총에 가서 저희가 통합 땡땡단이 당명을 얘기할 뻔했어요. 민주노총 후보 데리고 무슨 현대본 출정식을 한다고 거기 갔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거가 어차피 인맥으로 다 하는 거니까 가족, 친척, 지인들한테 연락 돌리랍니다. 표 잘 찍으면 청포함 안 해도 된답니다. 진짜 사기꾼들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성폭력 문제 해결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 말들을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사기꾼들 못 믿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같이 웃으면서 희희낙낙거리던 그 김영훈 위원장은 실명 얘기해도 되죠?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저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반폭력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이러시냐고. 여기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너무 예의 바르게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조곤조곤하게 저희 이야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폭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 자들이 진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그 기만이 모든 국민들에게 폭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정말 선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 투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피해 생존자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꼭 힘내시라고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 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 계신 동지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김하나는 진보정당 웬 말이냐? 김하나는 진보정당 웬 말이냐? 진보정당 웬 말이냐? 네, 감사합니다. 이승현 동지 뱃속 아이가 태교가 확실해서 태어나자마자 반성폭력하고 태어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그 메인 연인은 투쟁이 벌어지니까 너무 바빠요. 아마 그저께인가 이제 제가 오늘 투표 준비 때문에 앰프도 알아보고 막 하나로 전화를 막 돌리고 했었는데 투표 조직도 하고 못 오셔도 되니까 멀고 그래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못 오셔도 되니까 이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선거도 전혀 안 바쁘실 것 같은데 되게 바쁘시네요. 저한테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몹시 바쁩니다. 몹시 바쁘고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트위터나 어떤 블로그에 이 사실을 많이 알려주는 게 우리 연대하고 지지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지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어떤 분이 저희 투쟁을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선거 때 진보세력 분열 하지 말고 강정에나 가라 이렇게 글을 트윗을 하셨더라고요. 저 강정에나 그 밑에 막 리트윗이 막 달리고 있어요. 강정에나에다가 이 문제는 그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냐면서 리트윗이 달리고 있는데 수준이 정말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정말 투쟁 굉장히 중요하고 목소리 건 투쟁이 하루하루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여름에 갔다 왔는데요. 지난 여름에요. 그 문자 문제가 너무 오래니까 너무 죄송하고 그 마을에서 만났던 우리 많은 동지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들의 생사를 건 투쟁에 강정에나에다가 너희 헛짓거리 하지 말고 강정에나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과연 어디서 무슨 실천을 하고 있길래 우리에게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진보는 무엇일까 그런 말들을 하는 그 사람 말들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 민주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이 좀 더 나아지는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나아져서 이 땅의 민중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여성의 권리, 소수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 소수자들과 여성의 권리를 함께 세우면서 그것을 위해서 당당히 함께 싸우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 그간 사회에서 주요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들려주지 못했던 그 목소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땅의 진보 세력조차도 찾아내지는 못할 망정 하고 있는 얘기마저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이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고 이 당의 비례 후보의 사퇴를 끝까지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자가 비례로 국회의원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자가 권력자라고 하는 이름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투쟁을 굽힘없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공연 우리 듣기 전에 자유발언을 한 분 모시려고 합니다. 자유발언 하고 싶으신 분들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아니면 저한테 눈짓을 살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발언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갑자기 막 눈을 회피하시는 지난번 때 발언했다 지지난번에 발언했다 이런 것들 다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유발언 고민하실 동안
예, 그거 하나 외쳐보고 일단 공연을 연대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쳤던 거죠. 성폭력 피해자 외면하면 진보정당 될 수 없다. 진보정당 될 수 없다. 진보정당 될 수 없다. 네. 사실 왜곡 하지 말고 비리를 후보 사퇴하라. 사실 왜곡 하지 말고 비리를 후보 사퇴하라. 사퇴하라. 네. 다 우리 연대공연 해주실 동지들을 모셨습니다. 제 능력이 좋죠. 공연팀 이렇게 많이 섭외했어요. 예, 우리 항상 투쟁사업장과 연대하시는, 잠깐 준비될 동안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네요. 예, 항상 투쟁사업과 연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분과 정말 활력을 주시는, 그리고 투쟁사업장에 항상 다녀서 기쁨과 정말 연대의 마음 흠뻑 전해주시는 우리 원포스팅 팬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시기가 되니까 이 비례 후보들은 지역구가 없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비례 후보들은 주로 이 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주로 많은 지역에서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남아있는 몇몇 안 되는 후보들의 지원 요새를 나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비례 후보 일정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당사자인 이 비례 후보는 트위터 계정마저 정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통 선거 기간에는 각종 트위터, 블로거,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는 내용,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많이 알려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모든 사람들은 정말 실시간으로 그것을 알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삐리리 후보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 당선 안정권이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지, 당에 잘 들어갔고 후보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그래도 어렵게나마 조금씩 일정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광화문에서 만나서 또 도망갔던 것처럼 그럴 것 같아서 공개 공지는 하지 않고 저희가 따로따로 비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서 비례 후보인 삐리 후보가 나타날 때 곳곳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고 피해자를 네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네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래서 자신 또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도 그런 것이 진정한 사과가 진정한 성찰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피해생존자 동지도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하기 전에 원수가 할 말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딱히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참 어이가 없어서 어디 인터뷰한 거 그런 거 보니까 피해자의 심정은 알겠지만 진보 정당을 위해, 국민을 위해, 자기는 정당을 위해 자기가 물러설 수 없다, 자기가 꼭 나서야지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텐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위해서 한두 사람쯤 묻히고 피해당하고 그냥 밟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꼭 그렇게 그냥 자기가 나가고 싶고 자기가 자기의 그 영달을 위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지 참
너무 기만적이고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이 사람들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문화제를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요. 막상 이 자리에 와서 다른 분들의 발언을 들으니까 저 노래하는 게 약간 좀 민망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단 I hate 정마초를 부르자. 하나, 둘, 셋, 넷. 베이스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되는데. 기타 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 베이스 쳐볼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야! 아니, 저도 그 인터뷰 보면서 시종일관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 나의 진심을 알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 진정성 알 필요 없고, 당신 진정성 우리 상관할 바 아니고, 문제는 당신이 정교조 위원장으로 있던 그 당시에 성폭력 피해자 선생님들 문제를 당신이 자기 위원장에 있을 때 네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문제이고,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당신이 그 징계 수준을 경고로 낮추는데 당신이 거기 손 놓고 묵인했던 그거를 말하는 거고, 진정성이고 의심이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요. 그건 네 마음속에나 있는 거고요.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그 한겨레 기사 보면서 분노를 토했죠. 그 지난 촛불문화제에는 막 비도 오는데 우비 쓰고 되게 막 그런 가열찬 분위기로 하셨더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보이냐? 많은 사람들이 보이냐? 피해 생존자라는 말이 참 좋네요. 피해 생존자
앞서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피해 생존자 선생님을 보고 투쟁하는 거고 피해 생존자 선생님이 있는 한 계속 투쟁은 될 것입니다. 다음 노래 해야겠죠? 뭐 하지? 알도와 할까? 하겠습니다. 신분 딱지
것입니다. 난 진짜 피해 생존자 선생님이 가슴에 든 피망 다 독 빼고 편하게 잘 수 있을 때까지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 뻔뻔하게 그것도 4번으로 뻔뻔함을 담아 뻔뻔함을 담아가 아니라 그 뻔뻔함에 우리 그래 들어라 우리 너희 뻔뻔함에 좌절하지 않겠다. 우리 슬픔으로만 연대하지 않겠다. 우리 잘 살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야. 하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성폭력 피해자 외면하면 진보정당 될 수 없다. 진보정당 될 수 없다. 진보정당 될 수 없다. 주제. 피해자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무시 말라. 투명인간이 아니다. 무시 말라. 주제. 예, 이것으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공지를 좀 해드리고요.